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토픽 초급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83회 토픽 1, 읽기 51에서 60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회 토픽 초급 읽기 51번에서 60번 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먼저 51번에서 5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주시에서는 매년 5월 인주꽃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꽃으로 세계 지도 만들기를 합니다. 또 평일 오전에 가면 무료로 꽃다발을 삐리리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주시에서는 매년 5월 인주꽃축제를 엽니다. 자, 여기서 인주시는 도시 이름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이런 것처럼 도시의 이름이에요. 장소지요. 그 인주시에서는 매년 5월, 매년이라는 말은 해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2023년에도 하고 2024년에도 하고 2025년에도 하고 이런 것을 해마다 또는 매년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 인주꽃축제를 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주꽃축제라는 말이겠네요. 인주시에서는 매년 5월 인주꽃축제를 엽니다. 자, 이 엽다라는 말은 개최하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시작하다, 축제를 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자, 여기서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라는 지시어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리키죠. 바로 앞에 있는 인주꽃축제, 인주꽃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축제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특별히 라는 뜻이죠. 올해 축제에서는, 그러면 다른 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축제에서만 있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꽃으로 세계 지도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올해에만 하는 행사예요. 프로그램. 또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나열할 때 쓰는 말이죠. 또 평일 오전에 가면, 자, 여기서 평일 오전이라는 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평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는 거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평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전이라는 것은 낮 12시 이전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오전에 가면 무료로 꽃다발을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있고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평일 오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지문을 제시된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인주시에서는 매년 5월 인주 꽃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꽃으로 세계지도 만들기를 합니다. 또 평일 오전에 가면 무료로 꽃다발을 삐리리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으면 이제 우리 문제를 봐야겠죠? 5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자, 그래서 요 4개의 보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는데, 니까, 거나, 려고 이 문법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문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데는 뒷절의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표현할 때 씁니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집에 간 것과 아무도 없는 그 뒤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을 설명할 때 미리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상황이 바뀔 때도 는데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니까는 원인, 근거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 배고프다라는 것이 원인, 밥을 먹자가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 결과, 의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자, 거나라는 말은 선택의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둘 이상을 나열할 때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or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려고는 어떤 행동의 의도 또는 목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때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를 만나려고 여기에 왔어 라고 말하면 너를 만나려고 만나는 것이 나의 의도고 목적이야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문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1, 2, 3, 4를 그 문장 속에 넣어 볼까요? 꽃다발을 만드는데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표현이죠. 또 꽃다발을 만드니까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 한 개와 또 하나를 제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거나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연스럽네요. 또 4번도 볼까요?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요거는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만들거나 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은 52번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보여준 내용을 볼까요? 인주시는 매년 5월 인주꽃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꽃으로 세계지도 만들기를 합니다. 또 평일 오전에 가면 무료로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보는 것, 꽃으로 세계 지도를 만드는 것, 또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그림 그리기를 하는 것, 이 모두가 이 인주꽃축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른다면 꽃축제에서 할 수 있는 일 4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53번에서 5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이번에도 다음을 정확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오늘 학교에 못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냥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기숙사에 와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기숙사로 삐리리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저는 나와 같은 말이죠. 나는 이라는 말과 저는 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다만 저는 이라는 말은 좀 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자, 어서라는 말은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감기는 원인입니다. 오늘 학교에 못 갔습니다. 요거는 결과지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어서 쓴 겁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오늘 학교에 못 갔습니다. 학교에 다닌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학생인가 봐요.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겠네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냥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생 맞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유학생인가 봅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냥 기숙사에 있을 때라는 말이죠. 친구가 기숙사에 와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자,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병원에 같이 갔어요. 자, 데리고라는 말은 친구와 같이, 함께,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나를 위해서 친구가 같이 가서 병원에서 이야기했나 봐요. 기숙사로 삐리리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네요. 병원에도 데려가고 밥도 사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라도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감기에 걸린 유학생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밥도 사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서도 지만, 려면, 지 말고, 기 전에 이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만은 상반되는 사실을 나열할 때 씁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양쪽의 사실이 상반되는 내용일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배가 고팠지만 밥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려면은 의도를 나타내면서 뒷절에 대한 조건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를 만나려면 여기로 오세요. 그랬을 때 만나려면 상대방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로 오라는 조건을 설명해야 할 때 려면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지 말고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
그만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먹지 말고 또는 오지 말고 이렇게 그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있는 표현이죠. 또 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손을 씻기 전에 밥을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랬을 때 밥 먹기 전에 앞서서 밥을 먹기에 앞서서 손을 씻는 일을 해야 될 때 그 먼저 해야 되는 일 앞에 기 전에 라는 문법을 사용하지요. 그렇다면 이 단어들을 문장 빈칸에 넣어 볼까요? 기숙사로 돌아오지만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지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과 친구가 밥을 사주는 것 사이에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상반된 내용도 아니고요. 려면은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기숙사로 돌아오려면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려면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 말고 기숙사로 돌아오지 말고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이 기숙사로 돌아오지 말고와 뒤에 있는 밥 사주는 내용의 연결이 전혀 어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로 돌아오기 전에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돌아오는 행위, 밥을 사주는 행위, 이것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 전에를 쓸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54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자, 1번. 저는 오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가 밥을 사줬잖아요. 친구가 밥도 사주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2번. 저는 오늘 친구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자, 친구하고 이거는 와 라는 말 또는 함께 또는 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친구가 저를 데리고 라는 말이 친구하고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겠죠. 3번. 저는 오늘 친구의 기숙사 방에 갔습니다.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친구가 기숙사에 왔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저는 오늘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에 갔을까요? 아파서 못 갔다고 얘기했죠. 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바로 2번. 저는 오늘 친구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55번에서 56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글자가 틀렸네요. 얼마 전 만화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만화책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영화도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 박물관에는 삐리리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오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천천히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 요거는 가까운 과거, 가까운 과거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 만화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구경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오픈이라는 말입니다. 이 박물관에서, 자, 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어지요. 즉, 만화박물관을 의미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자, 뭐뭐부터 뭐뭐까지 요 문법은 기간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만화책이 많이 있습니다. 만화박물관이니까 만화책이 있어요. 유명한 만화 영화도 즐길 수 있어서, 이 박물관에서는 만화 영화도 볼 수 있고 만화책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유명한 만화 영화도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내용에 덧붙여서 나열할 때 쓰는 접속어죠. 그리고 이 만화박물관에는 삐리리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오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아요. 자, 기억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요즘에 나온, 2번 어릴 때 읽은, 3번 아이들이 만든, 4번 박물관에서 빌려온. 이렇게만 보면 어렵네요. 그래서 이 말들을 빈칸에 넣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빈칸에 넣기 전에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랜만에 다시 읽는다 라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읽었다, 오랜만에 다시 읽는다는 얘기는 예전에 읽은 적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예전에 읽은 적이 있던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는다 라는 의미가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전부 관형절이죠. 그러니까 만화책을 꾸며주는 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려고, 요즘에 나온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을 수는 없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만화책이니까 어색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만화박물관에는 어릴 때 읽은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어릴 때 읽은 거니까 예전에 읽은 것과 뜻이 통하네요.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오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2번,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그리고 이 만화박물관에는 아이들이 만든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아이들이 만화책을 만드는 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색합니다. 4번도 볼게요. 그리고 이 만화박물관에는 박물관에서 빌려온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빌려온 만화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읽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1번도 어색하고 2번은 자연스럽고 3번, 4번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6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이 박물관에는 어른들도 많이 옵니다. 자, 본문에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었나요? 읽으러 오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2번, 이 박물관에는 만화 영화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만화 영화도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이 박물관은 196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문을 연 것은 언제였지요? 얼마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60년에 문을 연 것은 아니지요.
이 박물관에 있는 만화책이 1960년부터 최근까지, 요즘까지, 지금까지 발행된 만화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어요. 4번, 이 박물관은 어린이 만화 박물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만화 박물관이라고 했고 어른들도 많다고 했지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57번에서 5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4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의 순서를 바르게 쓰라는 말이죠.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채소가 싸고 좋아서 많이 샀습니다. 지난 주말에 채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토마토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토마토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순서에 맞춰야 되겠죠. 우선 시장에 가야 되고요. 거기서 채소를 사야 하고 그 사는 동안 아주머니가 토마토를 하나 더 주셨고 요게 먼저네요. 주셨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배열하는 것은 행위의 순서, 시장에 가다, 채소를 사다, 상인이 토마토를 하나 더 주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요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해야겠죠. 요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지난 주말에 채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자, 시장에 가다 첫 번째 행동. 채소가 싸고 좋아서 많이 샀습니다. 물건을 사는 행위.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토마토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신 토마토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나, 가, 라, 다의 순서로 문장을 배열해야 합니다. 그것에 맞는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58번 문제입니다. 가나다라 4개의 문장을 읽고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남극에는 펭귄 우체국이 있습니다. 또 우체국에서는 여러 가지 펭귄 기념품도 팝니다. 여기는 바로 펭귄 우체국이겠죠? 관광객들이 쓴 편지를 전 세계로 보내줍니다. 요 두 가지는 모두 펭귄 우체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펭귄 우체국에서 이렇게 번 돈, 이렇게는 바로 기념품을 팔고 편지를 세계로 보내주는 요 말을 이렇게라고 쓴 거죠. 번 돈은 남극의 펭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내용은 요 또라는 말입니다. 펭귄 우체국에서 하는 일 하나가 나왔고 또 하는 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순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또라는 말이 뒤에 와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순서를, 문장들의 순서를 배열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체국을 소개하고 하는 일, 또 다른 하는 일, 그리고 번 돈으로 하는 일, 돈을 번 후에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또라는 말은 뒤에 와야 합니다.
요것을 생각하고 답을 생각해 보면 남극에는 펭귄 우체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관광객들이 쓴 편지를 전 세계로 보내줍니다. 또 하는 일에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우체국에서는 여러 가지 펭귄 기념품도 팝니다. 펭귄 우체국에서는 이렇게 번 돈, 이렇게라는 건 편지를 보내주고 기념품을 팔아서 번 돈은 남극의 펭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가, 다, 나, 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59에서 6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다음을 읽어볼까요?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자, 요즘과 전이 다르지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었는데 요즘은 요거는 전이고요.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 요 두 개의 문장을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죠. 전에는 지하철을 탔고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자, 그때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를 얘기하겠죠. 30분이 걸렸어요. 지금은 요즘이라는 말과 연결되죠.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30분 걸렸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1시간 걸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자,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1시간 걸리니까 먼저 30분 일찍 출발해야 되겠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자전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자, 여기서 지만이라는 말은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여기서도 지만이 있네요. 싫은 것과 좋은 것을 상반되게 나열했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59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이 문장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는 접속어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쓰는 접속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일찍 나와야 합니다. 라는 것이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는 일찍 나와야 하는 원인, 이유가 여기서 앞에서 써져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 나오는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서 그 뒤에 이 문장을 쓰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원인으로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일찍 나와야 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내용 중에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지요. 그때는 학교까지 30분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일찍 나오는 것이 연결돼서 써있지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은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 디귿에 이 문장을 놓아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자, 1번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윗글의 내용과 다릅니다. 2번 저는 요즘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3번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같습니다. 4번 저는 매일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탑니다. 자, 지하철을 1시간 동안 타나요?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고 했고 지하철을 탈 때는 30분 동안 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83회 토픽 초급 읽기 51번에서 60번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1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